1980년의 어느 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도로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섬의 둘레가 고작 19km에 불과해 자동차로 20분이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과시용으로 자동차를 사들였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길가에 버리고 새 차를 샀거든요. 당시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훌쩍 넘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의 부국으로 군림하며 말 그대로 돈을 종기처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금은커녕 병원비와 교육비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했고 심지어 매년 전 국민에게 수천만 원의 용돈까지 쥐어주었으니 세상에 이런 낙원이 또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유통기한이 고작 수십 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풍요 속에서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입니다. 나우루의 이런 비현실적인 부유함은 수천 년 동안 섬에 쌓인 갈매기의 배설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인광석이라는 지리적 로또 덕분이었습니다. 면적이 27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용산구 전체 면적과 거의 비슷한 이 작은 서문국토 전체가 최상급 비료 원료인 인광석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별다른 노력 없이 땅만 파내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황금이 쏟아졌으니 나우루인들에게 노동이란 이미 잊혀진 단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울릉도의 약 3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이 좁은 땅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한때 전 세계 비료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나우루를 태평양의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선사한 이 축복은 역설적으로 나우루인들의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자원에만 기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눈부시다 못해 눈이 멀 지경이었는데 정부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해외 곳곳에 화려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호주 멜버른 한복판에 당시 최고층 빌딩인 나우루 하우스를 세웠는데 이는 마치 지금의 삼성이 뉴욕 맨해튼 중심계 초고층 빌딩 수십 채를 세운 것과 맞먹는 위상을 보여준 셈이죠. 국민들은 요리조차 하지 않고 모든 식재료를 수입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며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하는 것을 동네 마트 가듯 즐겼거든요. 1970년대 후반 나우루의 경제력은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보다 20배 이상 높았으며 국민들은 노동의 신성함보다는 소비의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 나우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화려한 정점에 도달했던 자본주의의 기적 같은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굴 끝에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화려했던 도미노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분화구처럼 파헤쳐져 농사는커녕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했는데 이는 경기도 면적의 8알이 거대한 채석장으로 변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자원이 고갈되자 수입에 의존하던 식단은 저질 가공식품으로 채워졌고 그 결과 국민의 90%가 비만이며 당뇨병 유병률 세계 1위라는 참담한 건강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거든요. 해수면 상승으로 섬의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는 와중에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자생력을 잃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떠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원을 판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현재의 쾌락을 샀던 대가는 이처럼 한 민족의 미래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무거운 형벌로 돌아온 셈입니다.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들은 방만한 운영과 사기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가금고가 비어가자 나우루는 국제적인 돈세탁 창구로 전락하며 국가의 품격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섬나라가 이제는 호주의 난민 수용소를 유치하며 받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자원의 저주가 이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는 셈이죠. 인구 1만 명 남짓한 이 소국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우며 오히려 주변 대국들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종속적인 위성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슈퍼카가 달리던 도로는 이제 녹슨 고철들의 공동묘지가 되었고 아이들은 조상들이 누렸던 부가 실제 했던 일인지조차 의심하며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풍요가 남긴 가장 처참한 흔적입니다. 나우루의 비극은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게도 서늘한 거울이 되어 다가옵니다. 우리의 반도체 역시 나우루의 인광석처럼 전 세계가 탐내는 자원이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지거나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번영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의존도는 나우루가 자원에 목매던 시절의 기형적인 구조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반도체라는 화수분이 멈춘다면 우리는 과연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나우루인들처럼 과거의 호황에 취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원이든 기술이든 특정 요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 충격 한 번에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우루의 몰락은 뼈 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갈매기의 선물로 세상을 다 가졌던 나우루의 추락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섭리를 앞설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우화입니다. 풍요로운 시절에 결핍을 준비하지 못한 민족은 결국 그 풍요의 잔해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그 내실을 채우는 능력이 진정한 국력을 결정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우루는 자신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우루의 뒤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